안녕하세요. 장수와 건강의 비밀을 전해드리는 장수비밀 건강 채널입니다. 장수 건강 비밀 세 번째 시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켜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자연치료의 놀라운 힘입니다. 혹시 자연치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 프로그램이나 주변 분들을 통해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텐데요. 텔레비전에서 보면 등산로 입구에서 약초를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강 관련 강좌에서 자연요법을 소개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자연치료, 과연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을까요? 또 혹시 조심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치료가 정확히 뭘까요? 쉽게 말해서 약이나 수술 대신 우리 몸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길러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식습관을 바꾸거나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들이 모두 자연치료에 속하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물듯이 우리 몸에도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감기에 걸렸을 때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푹 쉬는 것도 자연치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자연치료에 관심을 가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약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면서 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약이라는 게 효과는 좋지만 부작용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속이 쓰리거나 졸리거나 심지어는 더 큰 병을 불러오기도 하니까요. 자연치료는 이런 약물 부작용을 줄이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특정 질병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죠. 자연치료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내가 내 건강을 직접 관리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받고 약을 처방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스스로 건강한 식단을 짜고 운동 계획을 세우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면서 내 몸을 챙기는 거죠.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면 몸도 마음도 더욱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자연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건강한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균형 잡힌 식단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나 해바라기 씨,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고요. 당근, 고구마, 시금치, 브로콜리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키위나 딸기, 파프리카에는 비타민 C가 가득하죠.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기가 점점 힘들어지지만 그래도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은 근력을 유지해주고 심혈관 건강을 좋게 해주고 심지어는 인지 기능까지 향상시켜줍니다. 걷기, 수영, 요가처럼 어르신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매일 아침 공원 한 바퀴를 산책하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겠죠?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빨라지고 심지어는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처럼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텃밭을 가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활동을 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생강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혈액순환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겨울철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다만 생강은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자연치료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자연치료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민간요법 중에는 실제로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몸에 해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전해 내려오는 치료법들은 섣불리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개인별로 효과가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똑같은 치료법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자연치료법 중에는 기존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 상호작용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고단백 보충제를 함께 드시면 약효가 떨어질 수도 있고, 칼슘제와 철분제를 동시에 드시면 흡수율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이 비타민 E 보충제를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고용량의 항산화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고용량의 칼슘 보충제는 심근경색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조식품은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되는 민간요법 중에는 오히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약초 같은 경우에는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이 아플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자연치료의 효능과 주의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연치료는 우리 몸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길러주는 좋은 방법이지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기보다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